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인천공항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승무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비상 착륙이었죠.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으로 인해 도쿄행 비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승무원들 중 한 명인 프리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 출신인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낯설고 불안한 아시아의 한 국가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착륙이 그녀의 모든 편견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과연 프리다는 낯선 나라 한국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곧 마주하게 될 놀라운 경험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승무원 프리다입니다. 입사한 지 3년 차가 되었네요. 처음에 런던, 두바이, 서울, 도쿄 노선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가고 싶었지만 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 동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다운 나라는 일본뿐이었죠. 도쿄에서의 휴식을 상상하며 이번 비행을 견디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서울을 향해 날아가던 중 갑자기 기장님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무원들은 객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기체의 결함이 발견되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착잡했어요. 기체 점검에 시간이 걸릴 텐데 하루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잠시 후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됩니다. 방송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객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저도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길게 머문다는 건 정말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위생이나 치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 착륙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동료 승무원들은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북한과 전쟁했다는 것,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있다는 정도였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하자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 이해할 수 없는 한글로 쓰인 간판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착륙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객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도 영어로 된 메뉴가 없다든가,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주변 승무원들의 이야기로는 한국의 교통체계도 복잡하고 길거리 음식도 너무 맵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실제로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됐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죠.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기내 방송이 끝나고 마지막 승객이 내리자 이제 저도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미지의 나라 한국에서의 체류, 과연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된 저의 예상치 못한 한국 체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몇 년 전 러시아 공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잠깐 대기하는 동안 잠시 짐을 놓았다가 도둑 맞을 뻔했던 기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 캐리어를 꼭 붙들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어요. 바쁘게 오가는 승객들 사이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거였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무신경한 거 아닐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제 짐을 꽉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도둑 맞았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편히 쉬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가의 카메라까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음료를 사러 갔어요. 저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한국인들은 너무나 태연해 보였습니다.
마치 도난 사고 같은 건 전혀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죠. 스웨덴에서도 이렇게까지 안전하진 않은데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이었죠. 프리다 승무원님 맞으신가요? 그는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그가 보여준 사원증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항공사 정비팀의 조 팀장이었어요. 제 옆에 있던 동료 승무원이 여기선 그렇게 짐을 꼭 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스웨덴에서도 공항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곳은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기한 광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카페에 줄을 설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가방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두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까지 테이블 위에 놓은 채로 화장실에 갔죠. 이게 말이 되나? 저는 계속 의아했습니다.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의 분위기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조 팀장은 제게 비행기 수리 상황을 설명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보다도 이 낯선 공항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더 집중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여기서는 정말로 도난 사고가 없는 건가요? 저는 궁금해서 조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가진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막 도착한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정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번의 정비 상황을 겪었거든요. 보통은 기체에 문제가 생기면 최소 하루는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하루 이상 머물 각오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조 팀장의 말씀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시간이면 수리가 끝날 겁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영어로 다시 한번 물어보니 조 팀장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간? 그게 가능한가요? 스웨덴에서는 간단한 점검만 해도 반나절이 걸렸는데 조 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른 게 기본입니다. 저희 팀을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정비소로 향하는 조 팀장을 따라가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프리다는 곧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수십 명의 정비사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각자 맡은 부분을 체크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효율적인 팀워크를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모든 정비사가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공기 정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리다는 생각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왜 세계 최고인지 이제야 알겠어. 조 팀장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이 이제는 과장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각 팀원들은 서로의 동작을 완벽하게 예측하며 일했고 의사소통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정비를 지켜보는 동안 제 생각은 계속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서두르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들의 작업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2명의 정비사가 교차 점검을 하고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정비사들의 전문성이었어요. 모든 정비사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최신 정비 기술을 다루는 모습이 무척 능숙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죠. 정말 3시간 만에 조 팀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비행기 점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거든요. 정말 안전한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조 팀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점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비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담당자의 전자 서명과 사진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죠. 이런 철저한 기록 관리는 유럽의 항공사들도 본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 팀장은 제게 정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항공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왜 세계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죠. 이제 저는 한국의 발전상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삼성과 현대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점점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본 한국의 모습 중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비행기 수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몇 시간은 더 공항에서 대기해야 한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낯선 공항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긴장이 조금 풀리자 갑자기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공항 내 푸드코트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음식이 낯설어 보였어요. 게다가 메뉴판도 대부분 한글이었습니다. 차라리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생각했지만 이상한 걱정이 들었어요. 혹시 이 물에 수돗물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유럽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 속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 뛰어가는데 한국 승무원 한지혜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프리다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한지혜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속이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혜 씨는 망설임 없이 저를 부축해 주었죠. 공항 의료센터에 가보시죠. 여기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의료센터로 가는 길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보험은 적용될까? 영어로 의사소통은 될까?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지만 제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한지혜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프리다 씨,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죠. 아시아 국가의 병원이라니 위생 상태는 어떨지 걱정됐거든요.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속이 너무 아팠어요. 한지혜 씨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중간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공항 직원들이 휠체어를 가져다 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차라리 호텔로 가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한지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응급 상황인데 그럴 순 없어요. 의료센터가 가까우니 잠시만 참으세요. 한지혜 씨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낯선 공항에 낯선 의료시설이라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한지혜 씨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한글과 영어가 번갈아 나오는 소리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속이 너무 아파서 정신도 몽롱해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더욱 불안했어요. 마침내 의료센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한지혜 씨. 제가 겨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한지혜 씨가 의료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공항에서 이렇게 아프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눈을 감는 순간 머릿속에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깨끗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질문에 한지혜 씨가 곧바로 대답했어요. 공항 응급의료센터예요. 프리다 씨, 이제 괜찮으세요? 순간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종합병원 같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곳곳에 있었죠.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나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는 간단한 응급처치실 정도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진찰실, 처치실은 물론이고 입원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의료진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걱정 마세요. 탈수 증상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링거를 맞고 있는 제 팔을 바라보았어요. 깨끗한 병실, 친절한 의료진,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 맞나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을 때 저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한국의 모든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나요? 제 질문에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특히 공항은 더 신경 쓰죠. 치료비 걱정도 했지만 그건 역시 놀라웠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인데도 매우 합리적인 비용이었어요. 한지혜 씨는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비싸지 않아요 라고 설명해 주었죠. 링거를 맞으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처방을 입력했어요. 이런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스웨덴의 일반 병원에서도 보기 힘들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제 상태를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비행기 탑승 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라고 당부하셨죠. 한지혜 씨는 제 옆에서 계속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프리다 씨, 우리나라 병원은 어떠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니. 치료가 끝나갈 무렵 의사 선생님은 제게 처방전과 함께 약을 건네주셨습니다. 비행 중에 속이 불편하시면 이 약을 드세요. 이런 세세한 배려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휴게 공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관광으로도 유명해요.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받으러 오죠.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의료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짐을 아무렇게나 놓고 다녔어요. 이제는 그 모습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부러웠죠.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라니 제 편견이 점점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은 덕분에 이제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자 한지혜 씨가 제안했습니다. 프리다 씨, 이제 뭔가 드셔야 해요. 떡볶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매운 음식은 좀 무서운데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 음식이 모두 매울 거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지혜 씨는 걱정 마세요. 순한 맛으로 시작해보죠라며 저를 공항 푸드코트로 이끌었습니다. 빨간 소스에 흰 떡이 담긴 그릇을 보며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매운 맛보다 달콤한 맛이 더 강하네요. 쫄깃한 떡의 식감도 특별했어요.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었죠. 이제 편의점도 가볼까요? 한지혜 씨의 제안에 저는 이번에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첫 한국 음식 체험이 성공적이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한지혜 씨는 저를 위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김밥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이죠. 이건 삼각김밥인데 바쁠 때 간단히 먹기 좋아요. 아, 이건 도시락이에요. 혼자 식사할 때 이만한 게 없죠. 특히 놀라웠던 건 무인 계산대였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네요. 한지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은 대부분의 편의점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더 빠르고 편리하거든요. 삼각김밥 하나를 골라 먹어보았습니다. 포장을 뜯는 방법부터 특별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실용적인 포장은 본 적이 없었죠.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계산할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카드를 대자마자 삐빅 소리와 함께 결제가 끝났습니다. 핀 번호도 입력할 필요가 없나요? 제 질문에 한지혜 씨는 소액 결제는 번호 입력이 필요 없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죠. 편의점 음식의 퀄리티도 놀라웠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골라 먹어보았는데 레스토랑 음식 못지않았어요. 한지혜 씨는 컵라면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라면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스웨덴보다도 더 발전한 것 같았어요. 한국의 식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매운 음식만 있을 거라는 편견도 깨졌고 편의점 음식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지혜 씨,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질문에 한지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맛있는 게 너무 많답니다. 삼겹살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한국에서의 체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또 하나의 편견을 깨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승무원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지혜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동료들과 협력하는 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프로페셔널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서비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특히 한 외국인 승객이 수화물을 찾지 못해 당황해했을 때였습니다. 한지혜 씨는 즉시 달려가 도움을 주었어요. 영어로 상황을 파악하고 공항 직원과 소통하며 결국 문제를 해결했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전문성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한지혜 씨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의 서비스는 이게 기본이죠. 다른 한국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승객들의 필요를 예측하고 준비했어요. 심지어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논의했죠. 저는 문득 제가 일하는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의 섬세함과 전문성은 새로운 차원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팀워크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즉시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것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죠. 한지혜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한국 항공사의 교육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우리는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교육을 받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죠.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저는 한국 항공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나요? 제 질문에 한지혜 씨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요즘은 외국인 승무원도 많아요. 한국 승무원들의 유니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완벽한 치마 길이, 그리고 항상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까지도 하나의 예술 같았어요. 한국의 승무원이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물었더니 한지혜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답니다.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니까요. 이제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력을 한국 항공사에서 이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지혜 씨는 제 관심을 눈치챘는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절차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녀의 진심 어린 도움에 저는 더욱 감동했어요. 퇴근길에 한지혜 씨가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프리다 씨, 우리 함께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본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던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이곳이 궁금해졌거든요. 한지혜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불안해했었나요? 도둑을 걱정하고 위생을 걱정하고 의료시설을 걱정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모두 부질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제가 알던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하고 깨끗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최첨단이었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거기에 정이 넘치는 사람들까지. 이런 나라를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떡볶이, 김밥, 삼각김밥에 이어 삼겹살까지. 매운 음식도 이제는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굳어졌죠. 공항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무인 계산대에서 삼각김밥을 샀어요. 한국의 편리함이 또 한 번 감탄스러웠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국으로 오세요. 그리고 꼭 이것들은 드셔보세요. 떡볶이, 김밥, 삼겹살,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도요.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매년 휴가 때마다 한국을 찾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한국 항공사 승무원이 되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추천 음식을 남겨주세요. 저도 다음 한국 방문 때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